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들 동의하고 있는 거는 혹시 선거일 공고 이전에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상고 기각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의 존재감을 확실히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존재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만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선거일 공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선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희대가 감수하겠냐. 이제 이때까지 땡겨서 이만큼 했고 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데 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런 핑계로 시간을 더 끌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다수.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정치권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불어넣고 말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부 결정부터 선고 일정까지 단 9일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데요. 이건 사실상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쟁점 또한 복잡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굳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처럼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무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절차를 비틀 필요가 없었을 건데요. 오히려 이러한 일정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수적인 성향과 이례적인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무죄 선고보다는 파기환송을 통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합리적인데요.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파기환송 결정은 즉각적으로 국힘당과 보수 언론의 대대적인 공세로 이어질 텐데요.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겁니다. 대선 국면은 유죄 가능성이 있는 후보 논란으로 뒤덮이며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은 흔들릴 수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 자체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이처럼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전원합의체 재판은 대선 개입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수적 성향과 맞물려 보수사법 카르텔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될 게 뻔해 보이는데요.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향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윤석열 라인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의 재개를 가능하게 만들 텐데요.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윤석열 체제에서 밀렸던 수사들을 다시 추진하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야기하고 전국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텐데요.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하나 혹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국힘당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요.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단순한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텐데요.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 확정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모든 것이 보수사법 카르텔의 정치적 방역이라면 우리는 또 한 번 사법을 앞세운 쿠데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전원합의체 재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복 아래서 망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오는 만큼 복잡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상고기각, 즉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힘당에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 전에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무죄와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믿고 또 믿어보지만 너무나도 이상하고 괴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라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 판결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지선은 네네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28일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예예예 속보가요.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저거 맞나요? 아 그러네요. 5월 1일. 그러네요. 네네. 5월 1일 상고심 그러네요. 대법원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하는 걸로 선고 날짜를 잡아거든요. 오후 3시 선고하는 걸로. 5월 1일이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저는 뭐 5월 1일 날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죄 선고하겠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럴 것 같아요. 홀가분해지네요. 홀가분해져요.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서 좀 약간 털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뭐 대법원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쳐더라도 6명을 설득해야 이제 7명이 되잖아요. 7대 5가 되잖아요. 6명을 설득해서 이거 대선판을 뒤집을 수가 없다. 야, 이거 속보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거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건 빼고 그다음에 그러면 파기 환송이냐 자판이라는 게 이제 깨면서 직접 선고해서 그냥 어떻게든 결론을 내버리겠다는데 항소심과 다른 결론으로 그냥 바로 내버리는 건데 그거는 구조상 전례상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기 환송이냐 파기 환송하기에는 이게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라 고등법원 돌려보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명 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 저희가 판결문 다 검토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좀 시간을 조금 끌다가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재판이 정지된다. 그 선언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항소심을 확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5월 1일이라는 거 봐서는 두 번째 그냥 항소심 결정을 유지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난주 화요일에 이게 속보였던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 해부됐다. 그때도 속보였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금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 차분하게 이거는 뭐 우리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결과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이미 그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조희대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 제 사촌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조희대. 하여튼 그 속마음이 뭘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아무리 속마음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6명의 대법관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첫날부터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캠프 구성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이름의 전면 승부입니다. 눈에 띄는 건 인물 구성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노무현계 핵심 인사가 선거 전 최전선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끌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요. 방역과 행정의 상징 인물을 캠프 전면에 세운 겁니다. 안정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당내 면면도 이례적인데요.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광재 전 의원, 개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비명계로 분류된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파를 초월한 통합의 그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일 다오를 갖춘 원팀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까지 합류했는데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했고 보수 진영의 전략가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권오을 전 의원은 대구 경북 인사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신호탄입니다. 민주당 캠프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분명히 했는데요.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개의 대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국힘당과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첫날 통합 행보로 보폭을 넓혔지만 둘째 날엔 법정에 섰는데요. 대장동 사건 재판 때문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위증교사 혐의까지 포함해서 매주 화요일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아서 투표 전날까지도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이재명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인데요.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재명에게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들 통합, 우리가 지킬 민주주의, 바로 이재명과 함께 완성해야 합니다.